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냐고 물을 정도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단단하더라도 가족이란 존재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디까지 신뢰하시나요? 대부분 자고 일어나면 별 의미 두지 않고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꿈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버린 일을 찾아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위로가 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오빠랑은 둘도 없는 사이처럼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흔히들 남매는 어릴 때부터 많이 싸우고 자란다던데 우리 남매는 정반대였어요. 옛말에도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꼭 우리를 두고 만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감싸고 지켜주면서 자랐거든요. 혜미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오빠한테 말해. 이따가 친구들 만나러 가면서 사다 줄게. 아니면 너 좋아하는 달고나 사다 줄까? 지난번에 보니까 여자아이들 다 입에 하나씩 넣고 다니던데. 괜히 부담 갖지 말고 오빠한테는 뭐든지 말해봐. 됐어.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오빠는 오빠만 챙겨. 매번 나만 맛있는 거 챙겨주고 정작 오빠는 한 입도 안 먹잖아. 난 당연히 오빠도 맛있게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 오빠가 먹지 않으면 나도 안 먹을 거야.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남매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어른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매가 서로 각별하게 죽고 못 살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집안의 폭군이셨거든요. 그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으려면 서로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과도하게 애틋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아빠가 평소에도 무서운 분이셨던 건 아니에요. 분명 다정하고 장난스럽게 우리를 아껴주시기도 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낯선 환경으로 가는 거라 엄청 울었는데요. 하교하고 돌아온 저를 위해 아빠가 꽃 한 송이를 사다 주셨어요. 심지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우리 공주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오빠를 위해서도 주말마다 같이 농장에 가셨습니다. 분명 평일에는 계속 출근하시느라 주말에는 쉬고 싶으셨을 텐데 일부러 시간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 딸하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마음 같아선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딸하고 아들을 보면 힘이 나거든. 이럴 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술만 드시고 오면 180도로 바뀌는 분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족한텐 너무나 큰 불행이었던 거죠. 우선 집으로 귀가하시는 순간부터 문을 부셔버릴 것처럼 구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사연에 쓸 수 없는 욕설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어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져서 나만 하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보면서 끝장을 내버릴 거라고 하시니 지켜보는 입장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평소에 웃어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지? 그건 날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난 그냥 참아주고 있을 뿐이고 사실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당연하게도 저랑 오빠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오빠보다도 엄마가 이 시간을 가장 끔찍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도대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의문이 들 정도로 아빠는 못되게 구셨거든요. 차라리 엄마가 밖에 나돌아다니고 남자들과 어울리는 분이었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조용하고 다정해서 내조에 힘쓰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술만 들어갔다 하면 온갖 원망을 퍼부으면서 엄마에게 손을 올리고 머리채를 잡으셨죠. 그땐 아직 우리 남매도 어렸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드릴 수 없었는데요.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너무나 속상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무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피아노 학원 그만두고 태권도 학원 다닐까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도와드릴 수 없어서 슬퍼요. 얼른 제가 튼튼해져서 막아드릴게요. 엄만 괜찮아.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걸로 충분해.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엄마는 너보다 큰 어른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만약 진짜 아파서 힘들면 꼭 말할게.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마.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저랑 오빠를 달래기 위해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얼마나 문드러지고 처참했겠어요. 감히 추측하지도 못할 만큼 쓰라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는 본인을 위해 새 옷 한 번 마음대로 구입하는 분이 아니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퉁퉁 부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하신 적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멋부리기 위해 사신 거라며 자랑하셨지만 저랑 오빠가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 근처에 두부 팔러 오신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고 그저 두부값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주제였죠. 하지만 아빤 그 광경을 보시고 이를 갈더라고요. 이따가 두고 보자. 뻔히 신랑 두고 외간 남자랑 희낙낙하고 있었단 말이지.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는 이빨 보이지 않게 만들어줘야겠어. 어디서 애 엄마가 가볍게 구는 거야? 절대로 참을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화를 내는 건데. 그냥 아저씨랑 두부값 이야기했을 뿐이잖아. 평소에 내가 저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면 몰라. 오늘 처음 본 건데 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의심을 안 하게 생겼어? 분명 환하게 웃어주는 거 다 맞다고.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 무조건 오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거니까 다시는 어디 가서 외간 남자랑 웃고 떠드는 일 없을 거야. 아예 엄마의 버릇을 싹 고쳐놔야겠다고 하는데 눈빛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뒀다가는 무슨 일이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매조차 이런 신호를 읽었는데 엄마라고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엄마는 겁을 먹어서 파르르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못하시고 눈에 다 보일 정도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물 한 컵을 갖다 드려도 다 흘리시더라고요. 차마 손에 힘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남매는 엄마가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그냥 야밤도주에서 가출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이러고 평생을 살아요. 괜히 우리 때문에 참고 살지 마세요. 오히려 엄마 힘들어하시는 거 지켜보는 게 더 마음 아파요. 이제라도 재출발하세요. 맞아요, 엄마. 우리는 정말로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웃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지내시는 거 그만 보고 싶어요. 이젠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 남매라고 쉽게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가출하신다면 우리 남매랑은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러다간 우리 엄마 죽겠다 싶었거든요.
당장 아빠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가 아니라 피말라 죽을까봐 걱정스럽더라고요. 물론 엄마는 어떻게든 인내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두고 어디를 갈 수 있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두고 뒤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야. 그냥 내가 더 참아볼게. 괜히 너희한테 걱정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자꾸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엄마는 우리 남매를 두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는 이미 단단한 결심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대신해 짐을 모두 싸드렸죠. 그래도 아빠가 우리 남매한테는 아직까지 손까지 올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우리 남매에게 등 떠밀려 가출하셨습니다. 꼭 자리 잡고 데리러 올게. 너무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아무리 몸이 멀어지더라도 너희는 평생 내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이 약속 잊지 말고 반드시 돌아올게. 우리 다시 만나는 거야? 그때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야 돼?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빠가 항상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지낼 거예요. 엄마야말로 마음 약해지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 지금 헤어지더라도 우리가 엄마의 아들, 딸인 건 변하지 않아요. 엄마는 오열하시면서 나중에 같이 다시 살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남매 역시 엄마랑 헤어지는 건 너무 싫었어요. 어쩌면 엄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집안일만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만약 우리 남매를 데리고 가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남매는 엄마의 인생을 위해 놓아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빠는 귀가하시고 나서 난리가 나셨고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어디를 도망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두고 떠나? 진짜 기가 막히네. 내가 조금 겁줬다고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만약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빠는 눈을 부라리면서 노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멀리 떠나셨을 때였죠. 그렇게 우리 남매는 아빠의 손에 자랐어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가 가출해버린 게 충격이 크셨나 봐요. 더 이상 거칠게 난동부리진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남매 입장에선 천만다행인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남매는 언젠가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엄마는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남매는 대학에 진학하고 각자 회사에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우리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너랑 있을 때만 어릴 때로 돌아가는 기분인데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든든한 동생으로 자라줘서 고맙다. 나도 너한테 의지할 수 있는 오빠가 될게. 갑자기 낯간지럽게 왜 이래? 나야말로 오빠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항상 오빠가 앞에서 이끌어줬기 때문에 편하게 따라갈 수 있었어. 솔직히 든든한 동생이라기에는 부끄럽다. 그냥 앞으로 든든한 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 할게. 우리 남매는 여전히 서로 끈끈한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는 회사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나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까지 순조롭게 꼴이 나게 됐죠. 그렇게 오빠가 데리고 온 올케 언니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외동딸 스타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던 게 과연 저랑 오빠의 돈독한 사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외동딸로 살아왔으니까 우리 남매를 과도하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올케 언니는 저한테 꼭 사랑스러운 친언니가 한 명 생긴 것처럼 잘해줬습니다. 일부러 오빠를 통해 제 생일을 알아뒀다가 예쁜 카드와 함께 선물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땐 직접 찾아와 감기약과 따뜻한 유자차까지 건네주셨죠. 게다가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간식을 줄 서서 사다 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오빠도 저한테 정성을 다해 아껴줬지만 올케 언니가 생기니 또 다르게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여자니까 더욱 공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아가씨, 회사 다니느라 고생 많죠? 지난번에 보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별로 티가 안 난다지만 매일같이 거울 보다 보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사왔어요. 매일같이 먹어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와, 이런 것까지 챙겨주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 고마워요. 사실 저도 요즘 거울 보면서 신경 쓰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앞으로 매일같이 챙겨 먹을게요. 덕분에 벌써 피부가 환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올케 언니는 주변에 사랑을 나눠주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안에 좋은 사람이 새 식구로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역시 올케 언니를 어찌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올케 언니는 외동딸이어서 그런지 애교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빠는 올케 언니를 위해 제철 과일을 사다 두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직접 데려다 주셨죠. 심지어 친구분들을 만나면 입이 마르도록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아니라 올케 언니가 친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케 언니도 아빠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면 다들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이 많던데 저는 사랑만 받아서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시댁에 오는 것도 꼭 친정을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버님이 항상 아껴주셔서 그런가 봐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 입장에선 오빠가 이룬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한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클 때까지 얼굴 한번 보러 오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너희한테 떳떳하고 원하는 건 뭐든 이루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기에 노력하고 살았다. 이런 건 핑계가 될 수 없지만 한 번만 용서해줬으면 좋겠구나. 실제로 엄마는 말로만 노력하면서 세월을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규모가 3층 정도 될 만큼 손님이 많더라고요. 이젠 나도 형편이 넉넉해졌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엄마 노릇 다 해줄게. 이런 날이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이젠 우리 자식들만 보면서 살고 싶어. 엄마는 제 손을 동아줄처럼 붙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우리 남매를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셨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우리 남매가 먼저 도망가라고 말씀드린 데다가 엄마가 마음 편히 행복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게다가 엄마는 가출하시기 전까지 우리 남매 챙겨보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 남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엄만 오로지 우리 남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여태까지 재혼은커녕 혼자 지내시면서 식당을 일구셨다더라고요. 딱 봐도 엄마의 거친 손이나 하얀 머리가 동년배 분들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떤 세월을 보내오셨을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 역시 제 전화를 받고 왔는데 바로 오열하면서 얼싸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진 않으셨어요? 우린 그냥 엄마가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랬어요. 너희를 두고 떠나왔으면서 내가 어떻게 혼자 행복해질 수 있겠어.
이렇게라도 너희를 위해 살고 싶었다. 그 사이에 너무 커버려서 미안한 마음뿐이야.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을 텐데 원망하지 않고 반겨줘서 고맙구나. 우리가 먼저 떠나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왜 원망해요? 이미 우리 때문에 엄마는 많이 참고 사셨잖아요. 이제 더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지난 시간만큼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엄마는 하염없이 우리 남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는 맹세코 엄마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떠나가지 않겠다는 엄마를 등 떠밀었던 건 바로 우리 남매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남매는 엄마와 재회했으니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뵙고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듯이 각 가정마다 사연이 다를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올케 언니가 하도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 남매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아빠랑 엄마를 따로 만나고 일부러 부딪힐 일 없게 만드냐는 거였죠. 애초에 제가 아빠랑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도 올케 언니는 불효하는 거라 여겼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자꾸 눈치 없이 해맑은 소리나 해대더라고요. 아가씨가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거 몰라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노후가 외롭지 않으시려면 화해할 계기를 만들어드려야 해요. 저도 그이랑 가끔씩 다투지만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랑 아빠가 진짜 그냥 부부싸움을 하신 거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만 일방적으로 아빠의 소나기에 당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케 언니가 이런 식으로 참견하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대로 정색하고 경고해줬습니다. 언니도 우리 집안의 가족인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입대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대로 풀어지지 않은 과거의 악연까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엔 언니가 모르는 일도 많잖아요. 이거 다 조언 아니고 오지랖이에요.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언지를 주니 올케 언니는 순순히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케 언니는 제 앞에서만 그런 척한 거였어요. 한번 우리 엄마가 며느리 궁금하다면서 만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초대하지도 않은 아빠를 불렀더라고요. 심지어 아빠는 그새 엄마가 식당을 굴려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입이 해벌쭉하게 찢어져서 쫄래쫄래 따라온 겁니다. 그나마 우리 남매가 바로 아빠를 엄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다행이었죠. 특히 오빠가 아예 아빠를 방 바깥으로 끌어냈거든요. 당연히 저는 엄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만 아무래도 올케 언니가 과거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결정한 거라 생각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건 엄마의 너그러운 마음이었고 저는 불쾌해서 멱살이라도 붙들고 싶었죠. 사실 엄마가 그나마 아빠랑 오빠가 교류하는 것까지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건 어쨌거나 엄마가 계시지 않을 때 우리 남매가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까지 아빠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제가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이런 사단을 낸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 역시 아빠를 내쫓고 와서 올케 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짓을 버리고 칭찬이라도 받고 싶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난처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좋은 의도만 다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왜 우리 엄마가 기분 좋게 만드신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올케 언니는 처음으로 보는 오빠의 분노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만든 일에 책임지지 않고 울기나 하는 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만약 올케 언니가 임신한 것만 아니었다면 오빠는 이혼까지 선언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까지 무거운 일일 줄은 몰랐어요. 다시는 어머님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게요. 괜히 나서는 바람에 좋은 자리를 망가뜨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올케 언니한테 더 이상 나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사태는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엄마랑 꾸준히 교류하면서 지냈는데요. 아빠가 몇 번 엄마의 식당이 어딘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네 엄마 어디서 식당 한대냐? 규모가 꽤 되는 것 같던데 도와줄 사람 필요하단 말 없었어? 그래도 한때 부부로 살았는데 모른 척 할 순 없지 않냐? 이제는 나도 많이 늙어서 예전 같지 않아. 한번 말 좀 해봐라. 엄마가 어디서 뭘 하시든 아빠랑 무슨 상관인데요? 계속 물어보셔도 저는 답해드릴 생각 없어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도 제가 직접 갈 거예요. 괜한 핑계 대면서 엄마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원치 않으신다잖아요. 저는 지치는 기색도 없이 매번 칼같이 잘랐습니다. 하도 단호하게 말하니까 아빠도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애초에 궁금하다고 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랑 함께하지 못한 세월이 길다 보니 뭐라도 추억을 쌓고 싶으셨나 봐요. 어디서 벚꽃 축제 안내문을 보고 오시더니 같이 가자고 수줍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사진도 한가득 찍고 엄마 손을 꼭 잡고 같이 걷기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아직도 어린애처럼 생각하시는지 솜사탕도 사주셨답니다. 꼭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갔던 것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딸 엄마랑 꽃 보러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우리 좋은 시간 보내자. 다음번에 또 엄마랑 이렇게 와줘. 네가 원한다고 하면 엄마가 아침부터 김밥도 싸줄 수 있어. 앞으로도 이런 나날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엄마가 갑작스럽게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딱히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감히 예상하지 못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 역시 충격을 크게 받아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본가를 나와 아예 엄마랑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식당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한테 넘기셨죠. 사실 처음엔 항암도 거부하셨는데요. 제가 설득하고 싹싹 빌어서 겨우 받기로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로 병이 깊다는데 항암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괜히 너희 고생시킬까 봐 걱정스러워. 분명 네가 나 병간호하려고 할 거지 않니? 정작 나는 너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짐이 되고 싶진 않아.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엄마가 저한테 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라도 겨우 만나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떠나보낼 순 없어요. 제발 노력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괜히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엄마는 항암을 시작하셨는데요. 과거 아빠한테 시달리셨을 때도 엄마는 우리 남매에게 화풀이 한번 하신 적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항암이 얼마나 힘들면 우리 남매한테 짜증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물론 까칠해지다가도 왜 본인이 화를 내고 계시는지 당황스러워하며 진심으로 미안해하셨죠. 내가 내 새끼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무슨 정신으로 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또 내가 화낼 것 같으면 그냥 자리를 피해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너희 상처 주기 싫구나. 솔직히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도 상처받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이러실까 싶더라고요.
매번 항암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시면 멀미하신 것처럼 바닥에 그대로 엎어져서 한숨만 내쉬셨거든요. 심지어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고 손등에 잡힌 핏줄이 푸르스름하게 터진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는 식은땀으로 시트가 흠뻑 젖은 만큼 땀을 흘리셨어요. 게다가 온몸이 쑤셔서 뒤척이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또 입안이 헐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찡그리시는 모습에 괜히 제 눈물부터 고였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정신줄 놓기 전에 재산을 증여해야겠다고 결심하셨어요. 다만 아빠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으셨기 때문에 올케 언니가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경계하시더라고요. 오빠 역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전부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다 받기로 했죠. 애초에 엄마를 위한 간병도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빠랑 올케 언니는 서운해하기도 하고 반대하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벌써 그렇게 결정해버려도 되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장남이 있는데 딸한테 다 줘버리는 건 좀 그렇지. 게다가 며느리 뱃속에 손주까지 있다는데 설마 네 엄마가 손주 태어날 거 모르는 거 아니지? 그건 어머님도 이미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다른 분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제 태어날지 오매불만 기다리고 용돈 주신다던데. 아빠랑 올케 언니 둘이서 뭐라 나불나불 대긴 했지만 그냥 씹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대꾸해줄 가치도 못 느꼈거든요. 게다가 오빠가 이미 동의했다는데 둘이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엄마는 저의 보살핌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저한테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탁은 꼭 들어줘라. 절대로 너네 아빠는 내 장례식에 부르지 마. 그 인간 얼굴은 안 보고 떠나고 싶어. 안 그래도 고생스러웠던 인생인데 마지막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결국 우리 남매는 엄마의 마지막 뜻을 들어드리기 위해 아빠를 장례식장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마지막 가는 길은 인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생전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 이러는 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올케 언니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대신 몸을 추스르고 나서 조카 데리고 온 묘지애가 직접 인사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올케 언니는 우리 남매에게 약속했던 대로 직접 조카를 데리고 인사드리러 다녀왔어요. 솔직히 아직 가난하긴 조카를 데리고 멀리 움직이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약속을 지켜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밤마다 제 꿈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나온다면 다들 반갑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꾸는 꿈은 뭔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울먹이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셨거든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 좀 제발 살려줘라. 너무 추워서 여기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도저히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빨리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왜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사실 저는 원래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넘겨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직접 나타나서 호소하시니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특히 꿈속에서 마주한 엄마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절망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오빠, 내 말 진지하게 들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흘려버릴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원래 엄마는 우리한테 약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만약 그냥 꿈일 뿐이라고 해도 직접 확인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도 네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알아버린 이상 그냥 넘기기는 찝찝하다. 뭔가 수상쩍은 것 같으니까 제대로 살펴보고자.
우리 엄마 편히 쉬셔야 하는데 저 세상까지 가서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 우리 남매는 아무래도 묘지에 같이 가보고 파묘까지 해봐야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어요. 바로 올케 언니랑 아빠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무슨 꿈을 잘못 꿨다고 파묘까지 해요. 어머님을 위해서도 이건 좀 아니죠. 막판에 투병하시다가 겨우 눈 감게 되신 건데 일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야겠어요? 제발 취소하세요. 또 오지랖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영 아니네요. 그래, 이건 나도 반대한다. 그냥 네가 네 엄마 떠나고 나니 마음이 뒤숭숭하니 꿈 잘못 꾼 거겠지. 뭐하러 파묘까지 하겠다는 거냐?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너네 지금 너무 경솔하게 결정하는 거다. 분명 후회할 거라고. 한번 묻었으면 다시 여는 거 아니란 말이다. 아니, 엄마랑 가장 가까웠던 우리 남매가 걱정되는 마음에 파묘하겠다는 건데 왜 이러는지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격렬한 반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 남매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케 언니랑 아빠 역시 우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더군요. 아무리 만류해도 우리 남매가 파묘를 강행하겠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거예요. 결국 경찰은 유족 간 갈등으로 충돌이 우려된다면서 입회하겠다고 나타났어요. 처음엔 제 꿈에서 시작한 건데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커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매 입장으로선 그저 엄마가 무사히 계시는 것만 확인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눈앞에 경찰이 와 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었던 거죠. 뭘 잘못해서 파묘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올케 언니랑 아빠는 계속 왜 우리 남매를 막지 않는 거냐며 방방 뛰었습니다. 아니, 왜 경찰이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게 멋대로 깨워버리겠다는데 말려야죠. 그리고 신고한 건데 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못하게 막아주세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자기네 마음 찝찝하다고 이 사단을 내고 있는 거요. 꼭 이런 큰일을 벌여야 합니까? 단순히 아무 땅이나 파는 것도 아니고 왜 묘지를 들쑤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요. 올케 언니와 아빠가 날뛰든 말든 묘지는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글쎄, 관의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아예 파손돼 있었어요. 물론 관이 목재라서 부식될 가능성은 있다지만 이건 너무 고의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지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다는 건 문제가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눈앞의 상황을 감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왜 엄마가 꿈에 나와서 춥다고 호소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유해가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입회하던 경찰들까지 무단 파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건 누가 고의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유족분들도 모르셨던 거죠? 이건 심각한 불법 행위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놔둘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쯤 되면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딱 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 불법 행위란 언급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우선 저랑 오빠는 올케 언니부터 다그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보단 답을 받아내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언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가 파묘하면 안 된다고 난리치신 거예요?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었던 거죠?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래요. 괜히 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실토하세요. 올케 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니 눈을 질끈 감으면서 이실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아빠가 하도 전 배우자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다며 울적해 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같이 모시고 갔을 뿐이래요.
하지만 우리 아빤 상상 그 이상으로 악질이었던 거죠. 이 옆편네 예전에 나한테 조금 매 맞았다고 앙심을 품어? 돈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서 왜 한 푼도 안 주고 가버린 거야? 괘씸해서 가만히 놔두질 못하겠어.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속죄받던 본인을 탓하라고. 글쎄,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재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한테 앙심을 품고 이렇게까지 훼손한 거였어요. 죽어서도 편히 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진짜 이 자초지종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파렴치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경까지 갔으면 올케 언니라도 말리거나 우리 남매한테 바로 알렸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올케 언니도 재산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심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와 합세해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거예요. 도대체 사람의 상식으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아주 그냥 우리 엄마 이미 눈 감으셨다고 잘도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감히 이게 상상이나 되는 짓인가요? 이미 아빠가 우리 엄마 앞에서 개차반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 밉더라고요. 심지어 올케 언니까지 이 말도 안 되는 만행에 동참했을 줄은 더욱더 몰랐어요. 이 와중에 아빠는 올케 언니한테 큰 소리나 치더군요. 아이고 이 답답한 거사. 그냥 입만 다물면 될 텐데 왜 실토를 하고 그러냐.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 어차피 증거가 나은 것도 아닌데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되잖아. 겨우 질문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왜 입을 열어? 아무리 생각해도 개과천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매는 즉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리 가족끼리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감형될 수 없고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죠. 그제야 아빠랑 올케 언니는 둘 다 싹싹 빌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심지어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비굴하게 굴었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빌고 있는 게 얼마나 멍청해 보이던지 비웃음이 저절로 나왔죠. 진작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본인들의 미래를 걱정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우리 남매한테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데 이걸 꼭 문제 삼아야겠어. 이제라도 발견했으니 다시 잘 묻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일 다 끝나는 걸 왜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래? 내가 니네 아빠인 거 잊은 건 아니지? 평생 사줘야 할 테니 일단 묻고 가자. 맞아요. 살 사람은 살아가는 게 맞죠. 게다가 저한테는 이제 막 태어난 애도 있잖아요. 그때 조카 예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걔를 낳은 게 바로 저예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평생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둘 다 우리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하다 가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네들은 인간도 아니야.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무조건 책임지세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남매는 아빠랑 올케 언니의 사과를 들으면서 더욱 결심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는 생전에 너무 아픔이 많으셨는데 눈 감고 난 이후마저 편히 잠들 수 없도록 만든 두 것들을 감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남매는 진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 많이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다행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집행유예 나와서 없던 일처럼 되어버릴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결국 아빠랑 올케 언니는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올케 언니네 친정에서 오빠한테 애걸복걸해도 소용없었어요. 한 번은 올케 언니네 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을 한가득 싸오시기까지 했지만 오빠는 전부 입에 대지도 않고 갖다 버렸죠.
이미 오빤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올케 언니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거든요. 구서방,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나. 우리 딸이 10달 배 아파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지 않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깐 이성을 잃었을지 생각해줘. 부부의 연이라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데 이대로 매정하게 굴지는 말아주게나. 한 번 봐줄 게 따로 있죠. 장모님 같으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같이 살아온 시간이 소름 끼칠 정도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오빠가 울부짖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전부 공감할 수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올케 언니한테 이혼 소송까지 걸었어요. 워낙 사안이 심각한지라 위자료도 평균 이상으로 받아낼 수 있었죠. 게다가 오빠가 조카를 키우게 된 만큼 양육비까지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올케 언니와 올케 언니네 친정에선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부부였던 사이인데 이럴 수 있나? 이럴 줄 알았다면 내 딸하고 결혼하는 거 극구 반대했을 거야. 우리 딸이 우리 집에서 어떤 딸인 줄 알면서 어떻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나? 이렇게 쌀쌀맞게 굴 줄은 몰랐네.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목숨보다 아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 친 건 그 여자예요. 본인이 저지른 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말했을 때 누가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냉담하게 보이더라도 우리 남매 입장에선 피가 끓는 심정으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저 다 자업자득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교도소 안에서 아들뻘 되는 수감자들을 위해 심부름해가며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나서서 남들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서열 싸움에 밀려 비굴하게 사시는 거겠죠. 제 예상대로 교도소 안에서 눈치를 보며 한창 어린 수감자들한테도 예의를 갖추고 말조심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인보다 약한 엄마한테 큰 소리 치더니 이제는 바짝 웅크리고 살아간다는 게 아이러니하고도 통쾌했어요. 아마도 자존심이 상해서 크게 상처받으셨을 테니까요. 이 근황도 사실 우리 남매는 굳이 알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요. 전 올케 언니네 친정에서 우리 남매를 피도 눈물도 없다며 알려준 거였어요. 사실 저는 당연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용서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진정 마음으로 용서해 줄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빤 엄마 살아가실 때 제대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빠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줌마 따님이 괜히 오지랖 부릴 일도 아니었어요. 괜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든 걸로 착한 척하지 말라고 하세요. 결국 이 이후로는 전 올케 언니네 친정에서도 우리 남매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매가 다시 묘지를 잘 매장해 드린 뒤로 엄마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딸,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돼. 비록 아쉬움 많던 인생이지만 네가 내 딸이라서 행복했단다. 많이 부족한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 오빠랑 서로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라. 꼭 오빠랑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갈게요. 저도 엄마의 딸로 자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떤 사랑이었는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걱정하시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씩씩하게 살아볼게요. 과연 진짜 엄마가 저를 위해 꿈에 나타나 주신 건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위안을 찾기 위해 그려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 어떤 때보다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셨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다시는 제 꿈에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끔씩 엄마가 그리울 때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저 잘 쉬고 계신 거라 믿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평화로운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오빠는 조카를 돌보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과연 오빠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는데요.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면 뭐든 이루어낼 수 있는 법이잖아요. 아침마다 유치원 가는 조카를 위해 직접 도시락을 싸는 것을 보면 이제는 수준급이에요. 조카 역시 오빠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회사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피곤할 텐데도 조카랑 블록놀이를 해주거나 동화책도 3권씩 꼭 읽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우야, 아빠가 아직 많이 부족할 텐데 항상 사랑해주고 제일 멋지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 보자. 아빠도 건강 많이 신경 써서 우리 은우 외로워지는 일 없도록 노력할게. 오빠가 애틋한 마음으로 조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할 때면 제 마음까지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웃긴 사실이 있는데요. 오빠가 워낙 매너 좋은 데다가 훤칠해서 그런지 대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 이혼남 딱지가 붙어있고 애까지 있는데도 관심이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오빠는 재혼 생각이 절대 없다고 했어요. 난 그냥 우리 은우만 보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제 다른 욕심은 없고 그냥 우리 은우가 빈자리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단 말이 뭔지 깨닫고 있거든. 그래. 오빠가 만족한다면 된 거지. 괜히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빠 본인이랑 은우니까. 앞으로도 둘이 오순도순 잘 지냈으면 좋겠어. 멀리서 보면 오빠가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씁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충분히 행복해 보여요. 아무래도 우리 조카가 재롱도 많이 부리고 일명 아빠 바보거든요. 저 역시 오빠를 도와서 조카랑 잘 놀아주고 있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꿈꾸고 있어요. 워낙 싹싹하고 서글서글한 편이라 오빠랑도 잘 지내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엄마도 저를 걱정하지 않고 뿌듯하게 보고 계실 거라 믿어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결국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